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구홀릭 채널지기 폴드랑입니다. 오늘은 살짝 재밌는 배치도를 하나 챙겼는데요. 두께 감각 만들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1표적구는 장축 20포인트에 철퍼덕 붙어있고요. 큐볼은 45도로 배치된 조건입니다. 무난하게 선택한다면 긴 옆돌리기죠. 사실 그닥 어렵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키스죠. 이 키스 때문에 두께 공략이 상당히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약 4분의 1 두께면 키스는 무난하게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4분의 1 두께에서 살짝만 두꺼워져도 무조건 키스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키스를 빼내기 위해서는 4분의 1 두께보다는 뭔가 살짝 얇은 느낌이 필요한데요. 즉 시각보다는 거의 감각적으로 잡아내는 두께라고 봐야죠. 때문에 두께가 자신 없다면 긴 옆돌리기 선택하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 배치도는 긴 옆돌리기보다는 훨씬 쉬운 방법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살펴주시죠. 네, 깜짝 놀라셨죠? 오른쪽 좁은 옆돌리기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배치에서 오른쪽 옆돌리기는 쉽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두께 때문이죠. 표적구가 붙어있는 조건에서는 두께를 정확히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라인을 그리게 되는데요. 때문에 선뜻 좁은 옆돌리기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어제까지는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죠. 지금부터 잠시 폴드랑과 함께 해주시죠. 먼저 현 배치도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표적구는 장축 20포인트고요. 큐볼 입사각 각도는 정확히 4칸 기울기입니다. 이런 배치에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있죠. 바로 이 녀석 40 시스템입니다. 장축 20포인트로 수직 입사시키게 되면 코너를 돌아 장축 40포인트로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이죠. 네, 현 배치도 조건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때문에 큐볼을 수직 입사만 시켜준다면 무조건 득점인데요. 큐볼 입사가 각도는 4칸 기울기입니다. 이 4칸 기울기에서 큐볼이 수직 입사되는 두께는 약 4분의 1이죠. 하지만 막상 4분의 1로 공략해보면 여지없이 짧은 라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분명 4분의 1 두께라 믿고 공략했지만 이처럼 짧은 라인이 만들어지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죠. 옆돌리기 형태에서 4분의 1 두께를 겨냥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큐볼과 표적구를 겹쳐서 보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표적구 오른쪽 허공에 가상의 겨냥점을 찍어 큐선을 맞춰주는 것이죠. 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두께라는 것은 결국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먼저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4분의 1 두께를 공략해 주시고요. 이때 짧은 라인이 만들어진다면 4분의 1 두께 감각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는 뜻이죠. 네, 지금부터 해결책 살펴드리겠습니다. 폴드랑이 두께를 바라보는 상황을 사진으로 구성해 봤는데요. 가상의 겨냥점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때 표적구는 반드시 이 표적구 앞쪽에 완벽하게 붙어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겨냥점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주시고요. 이 겨냥법이 갖는 핵심은 표적구 뒤쪽에 위치한 포인트입니다. 폴드랑 경우 현 배치도 조건에서 포인트를 기준으로 1cm 왼쪽으로 겨냥선을 맞춰주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허공을 겨냥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표적과의 거리감을 인지할 수 있게 되죠. 때문에 그냥 허공의 겨냥점을 찍었을 때와는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방법으로 연습해 보시면 4분의 1 두께 감각이 좀 더 날카로워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 배치도는 두께를 완벽하게 잡더라도 득점 라인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트로크를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반사각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때문에 현 배치도를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는 스트로크 특성까지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네, 먼저 체크해줘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죠. 과연 두께를 정확히 구사했느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표적구가 어디로 가는지만 살펴주시면 됩니다. 4분의 1 두께에서 표적구는 대략 단축 5에서 10포인트 중간 정도로 향하게 됩니다. 5포인트 안쪽이라면 얇다는 것이고요. 10포인트 바깥쪽이라면 두껍다는 뜻이죠. 큐볼 라인은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선은 표적구 동선 잡기부터 확실하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두께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면 구질 만들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막상 공략해 보면 두께가 정확했음에도 짧은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마이너스 기울기가 갖는 밀림을 지나치게 신경 쓴 때문입니다. 밀림으로 인해 가 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때문에 스트로크 속도는 빨라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 분리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붙어있는 조건이 가진 충돌력의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표적구와 충돌 순간 그 즉시 쿠션과 2차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쿠션이 가진 반발력까지 큐볼에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큐볼에 걸리는 회전량 자체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표적구가 떨어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적구가 떨어진 조건에서의 득점 라인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점이 있죠. 투 쿠션에 도착한 큐볼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투 쿠션에서 회전력이 갑자기 최대로 작용된다는 뜻이죠. 큐볼 입사각 각도는 45도고요. 이를 칸수로 따져보면 마이너스 4칸 기울기입니다. 무조건 밀림이 작용되는 입사각이죠. 현 배치도 조건에서는 분리각이 만들어진 후 약간의 이동거리가 있습니다. 이 이동거리에서 큐볼에 밀림이 살짝 작용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1쿠션 반사각을 억제시키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1쿠션 반사각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3T 회전력 일정량이 봉인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2쿠션으로 들어가는 큐볼 입사각 각도는 플러스 각도입니다. 회전력이 최대로 작용되는 입사각이죠. 때문에 2쿠션에서 최대 반사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표적구와 쿠션이 동시에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밀림값이 없죠. 오히려 충돌력이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1쿠션에서 즉각 최대 회전력이 작용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반사각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붙어있는 표적구는 무조건 스트로크 속도를 줄여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스트로크 속도를 줄인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막연히 속도만 줄이게 되면 분리각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스트로크 속도를 줄이기보다는 임팩트 충격량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표적구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잠시 살펴주시고요. 이번엔 쿠션에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다른 점 발견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브릿지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죠. 브릿지 거리를 좁히게 되면 동일한 스트로크에서 스트로크 전진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임팩트 충격량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스트로크 속도는 두 상황 모두 동일한 감각으로 구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붙어있는 조건에서는 브릿지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죠. 물론 브릿지 거리를 좁게 잡으면 스트로크 감각이 불편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연습을 통해 꼭 극복해 주셔야 할 부분이죠. 충돌력을 약하게 가져가야 할 때 브릿지 거리를 좁혀주는 습관을 갖는 것도 아주 큰 스킬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당구 되시고요.